네, 오늘의 증시입니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부진한 수치를 보이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가 다소 진정됐습니다. 이에 지난주 금요일 뉴욕 3대 지수는 시원한 상승 흐름 보였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하면서 한 달 만에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특히 오늘은 원전 관련주들의 상한가와 급등 흐름이 두드러지면서 원전의 날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에 따라 두산 그룹주들의 시원한 급등 흐름도 포착됐습니다. 오늘 코스피 0.37% 오르면서 3,252.12포인트로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0.17% 약보합권에서 985.86포인트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만나면 붉어지는 홍당무 시즌2 진행의 김도미입니다. 자, 한 주 잘 시작하셨나요? 네, 이번 주 출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네, 하지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오늘 하루 종일 온탕과 냉탕을 오가면서 조금 걱정스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가까스로 상승 마감했는데요. 사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예상치를 밑돌면서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요. 경기 회복이 좀 더디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스러운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10일에 선물 옵션 만기일로 내 마녀의 날이 또 다가오고 있죠. 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이슈들에도 흔들리지 않는 분 계십니다. 바로 오늘 함께할 장자방 전문가님인데요. 하루에 한두 시간만 투자하면 시장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전혀 개의치가 않습니다. 꾸준하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신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오늘 자동차 관련주들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현대차 관련주들이 강한 흐름 포착이 됐고요. 장자방 전문가님이 강조했던 자동차 섹터 ETF도 계속해서 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동차주들이 주도하는 패턴들, 그런 패턴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 자동차주를 좀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이런 흐름들 잘 즐기고 계신가요? 만약 아직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도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기회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저희와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의 오픈 채팅 검색창입니다. 거기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휴대폰에 카메라 앱 켜시고요. 아래 보이는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 입장이 가능한 링크가 뜨고 있으니까요. 그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노란톡방은 생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특별히 생방송에서 진행되는 자료들을 노란톡을 통해서 무료로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장자방 전문가님의 유익한 자료집과 함께 꼼꼼한 매매 방법들 장중 실시간으로도 배워보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들어오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월요일에만 함께하는 장자방 전문가님 만나볼 차례인데요. 상승장, 하락장에서도 꾸준하게 최고의 수익률 내고 있는 장자방 전문가님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장자방입니다. 오늘은 강의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좀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소리가 별로 좋지가 않죠. 예, 성대 물혹이 좀 도져서 제가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음성 크기를 조금 작게 할 테니까 들리시는데 큰 지장이 없다면 양해 말씀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선물옵션 이야기를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주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최근에 관심 가져보셔라 라고 이야기했던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에도 지지난주 월요일에도 제가 2주 연속 드렸던 종목들 중에 지지난주에 떴던 것은 카카오와 네이버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지난주와 지난주 월요일 날 여러분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공부해보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종목 중에 현대 오토 에버라고 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종목이 오늘 11% 상승했습니다. 어떠세요? 공부해보자, 관심 가져보자 라고 하는 종목이 우리끼리의 은어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저는 리딩을 하거나 종목을 추천하진 않아요. 제가 투자하는, 제가 거래하고자 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 종목들을 올려놓는데 여러분 눈치 있으시면 대부분 제가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상승을 기대하거나 이제 좀 갈 때가 되어 간다라는 의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그 기업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해 보시고 스스로 판단하셔서 괜찮다라고 여기신다면 여러분도 투자에
동참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는 제가 진행하려고 골라놓은 것들이고 제가 공부한 섹터를 여기다 같이 공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심 가지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따가 제가 2부 섹터에서 주식을 이야기할 때 그 종목 차트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시장 얘기부터 한번 해보죠. 먼저 보시면 지금 저는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시황이라는 게 뭐냐라는 말씀을 드리면 시황은 방향성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시황을 상승 혹은 하락,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황이라는 건 어떤 게 기준을 삼아서 이 기준점에서 어떤 대응을 해야 될까라는 것이 그걸 제시하는 것이 저는 시황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선물이 430을 기준으로 논다고 보면 이 위에 있으면 계속해서 상방만 봐야 되는 거죠. 1차 35, 2차 37.50까지. 이게 지난주 시황이고 이번 주 시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주 만기주이지만 오늘 35를 넘었었죠. 35.8090까지 찍었다가 무너졌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저는 그래서 대략 35에서 37 정도까지는 이번 주에 찍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2주 전부터 드렸어요. 그래서 코덱스 레버리지도 3주 전부터 레버리지는 매집을 해왔고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물량의 거의 70% 정도 차익 실현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30%는 만기주 혹은 만기 이후에 장이 조정을 좀 준다면 저는 좀 더 싸게 사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시황 얘기를 말씀 나온 김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전문가, 주식을 하시는 어떤 분들도 전부 다 시장이 오른다고 이야기할 때 저는 빠진다고 이야기했던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뭐 1월 초에 장 날아갈 때 전 1월 말부터 빠집니다라고 이야기해서 1월 중순에 현금화 시켰거든요. 그래서 2월 달 내내 빠지고 3월 중순까지 빠질 때 그때서 이제 주식 전문가들 혹은 뭐 주식 하시는 분들이 현금화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실 때 아니 왜 미리 말 안 해주냐. 미리 말해야 고점에서 팔아서 현금화 시키고 떨어지면 싸게 사지. 다 떨어지고 뭔 현금화 하냐고 싼 가격에 손절칠 거냐.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래서 3월 말 정도부터 매수해서 4월 중순 정도에 코덱스 레버리지 25,000원, 25,500원, 25,700원 이렇게 매집 사인을 저희 단톡방에 드렸거든요. 여러분 지금 오늘 제 방에 들어올 수 있게끔 노란 톡방 열려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단톡방이라고 하는데 이 톡방 안에서 제가 여기 들어갑니다. 이제부터 매집해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사겠습니다. 매일매일 분할로 사세요. 말씀을 드려왔거든요. 그랬던 종목이 다시 29,000원까지 올라갔었고요. 이번에 눌릴 때 27,000원대부터 또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 오늘 한 60~70% 정도 차익 실현했고 나머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황을 보는 것이 왜 똑같이 주식을 하시는 분과 저처럼 선물옵션 파생상품을 보는 사람이 왜 차이가 있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주식을 하는 사람은 항상 여러분 애들 말로 요즘 희망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했던 것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고 상승할 거고 기대감에 생각만 하게 되는데 객관적으로 살피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식을 하는 분은 늘 올라야 수익이니까요. 근데 저처럼 선물 옵션을 하는 사람은 내려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올라도 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으로 보는 것에 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1부에서는 선물 옵션 이야기를 할 텐데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선물 옵션을 가지고 이렇게 매매를 하는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지지가와 저항가라는 개념을 활용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올라가려면 어중간한 가격에 사면 내가 얼마나 떨어지면 손절해야 되고 얼마나 오르면 차익 실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내가 기준을 잡기가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합니다. 지지가라는 개념과 저항가라는 개념을 세팅을 해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 매매법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대한민국 증시는 박스권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 지지가와 저항가를 왕복 달리기 하는 시장이다. 그러다가 이 저항을 뚫게 되면 레벨업해서 다시 요 윗단계에서 이렇게 놀면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다시 이 저항을 뚫게 되면 다시 레벨업 한다. 제가 보는 시각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반대로 만약에 여기서 변동성 왔다 갔다 지지저항 하다가 지지가 깨지면 다시 레벨 다운한다. 그러면 다시 새로운 지지가의 박스권이 밑으로 형성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2달 중에서 시장이 상승하는 달이 있고 하락하는 달이 있어요. 또 변동성을 주는 달이 있습니다. 제가 통계를 한번 내봤는데요. 거의 3등분 하더라고요. 상승을 하는 구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하락을 하는 구간이 한 3개월에서 5개월, 그리고 변동성을 주는 구간이 방향이 없는 거죠.
예, 그게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됩니다. 그럼 대략 한 4개월쯤 444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얼추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생각 한번 해보세요. 상승하는 장은 그냥 갑니까?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고 가다가 눌리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이해하실까요? 하락하는 장은요. 내려갔다 반등, 내려갔다 반등, 내려갔다 반등 이렇게 오르고 내립니다. 자, 가만히 보세요. 그럼 변동성 구간은 뭘까요? 이 장이 여기서 일정 박스권 안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걸 변동성이라고 합니다. 이게 파동을 보는 세 가지 전부예요. 이해하실까요? 파동론입니다. 그러면 상승장에서도 상승의 에너지가 더 길죠. 눌림은 짧아요. 그래서 상승파를 더 많이 수익을 낼 수 있고요. 근데 하락 파동에서는 어떨까요? 하락이 더 길고요. 반등은 짧습니다. 하락이 더 길고요. 반등은 짧습니다. 하락이 더 길어요. 그럼 보세요. 얘 보면 상승 쪽에서도 상승의 에너지와 하락의 에너지 파동을 대응할 수가 있게 되고 하락 쪽도 마찬가지 하락과 반등, 하락과 반등, 하락과 반등을 할 수 있어요. 또한 변동성 장에서는 내가 상승만 노리려고 들면 철저하게 저점 매수하고 반등하면 청산하고 저점 매수하고 반등하면 청산할 수 있고요. 반대로 하락을 노리려고 하면 반등할 때마다 매도해서 내려가는 폭만큼의 이득을 취할 수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파동론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장 좋은 날, 최고가를 갱신하고 기분 좋은 날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시장이 제가 여러분 어떤 말씀 드렸냐면 3월달 말 정도부터 올라간다고 자동차, 반도체, 코덱스 레버리지 매집 시황을 드릴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제가 생각하는 건 4월달 반등 한번 했다가 5월달 변동성 줄 거고 그리고 나서부터 5월 말 6월부터 올라가기 시작할 텐데 이 6월달에 내내 상승하는 장이 될지 아니면 또 한 번의 변동성을 주게 될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7월 혹은 8월 이 둘 중에 한 달이 올해 2021년의 최고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1월 달부터 드렸고요. 지금 끊임없이 계속 말씀드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 이후의 장이 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해도 1월 첫 주에 둘째 주에 이런 초치는 얘기를 했었어요. 다 올라가고 분위기 좋을 때 분위기 좋은 날 항상 초쳤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다음을 생각해요. 저는 주식을 사든 뭐 선물을 하든 옵션을 하든 저점에 잡는 걸 최저점은 잘 못 잡아요. 얼추 이제 시장이 돌아가는구나라고 판단하는 위치에서 확인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최저점에 잡기보다는 조금 확인된 이후에 진입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목표치를 만약에 이만큼 잡았다 하더라도 저기까지 꼭 찍을 수도 있지만 못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덜 먹고 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부터는 현금화 시켜야 되는 찰실한 관점이라고 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만기주 그다음에 다음 주 정도까지 해서 여러분이 이제 현금 비중을 30% 내지 50%까지 좀 확보하시면 또 한 번의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해하셨죠? 시황 얘기 그렇게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지금 제가 시장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실전 이야기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 단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이 톡 안에서 무엇을 하냐면 아침에 선물지수 얼마를 기준으로 잡고 어디까지 오르고 1차 목표가 그리고 어디를 기준 잡고 어디까지 내려가서 다시 상방으로 터닝할 거냐 하방이냐 상방이냐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개념 하나만 잡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올라가면은 상승만큼의 수익을 내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걸 뭐라고 부르냐면 선물 매수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매수해서 여기가 지지가라고 한다면 저항이라는 가격에 이렇게 목표가에 올라오게 되면 이 매수한 것을 청산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해하셨죠? 우리가 왜 주식을 샀다 그리고 이게 팔았다예요. 근데 매수한 걸 매도했다라고 이야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은 매수한 거를 매수분 청산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주가가 빠지면 지수가 떨어지면 수익은 어떻게 내냐 선물에서 이건 뭐냐면 이 저항이 되고 장이 밀리는 게 확인이 되면 여기에서 신규로 매도 진입을 해요. 선물을. 그래서 얘가 밑에 지지가까지 떨어지게 되면 얘 매도 진입한 거를 청산합니다. 이해하셨나요? 예, 청산. 그래서 우리는 매수에 대한 청산, 매도에 대한 청산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이만큼 수익 나서 난 여기까지 갈 줄 알았는데 가다 말고 중간에 밀릴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두 계약을 진입을 한다고 하면 저는 보통 복수 물량을 대응을 합니다. 두 개를 진입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 가서 1차 청산 한 개를 팔아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되밀리게 되면 그냥 본전에 파는 거죠. 이게 트레이딩을 하는 스킬이거든요. 예, 운영하는 스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얘가 나머지 하나는 이 목표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내려와서 본전이나 한두 틱 수익에 정리하거나 아니면 이 목표까지 가져가는 거죠. 반대로 매도도 보실까요? 여기서 매도를 하게 되면 내가 이 밑에까지 쭉 떨어지는 게 확실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저게 확실한지 안 한지 우리가 어떻게 확정해요? 지나고 나니 그랬더라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래서 인생에서 확실한 거는 하나밖에 없대요. 태어난 건 죽는다. 오케이? 우리가 태어났으니까 언젠간 죽어요. 그렇죠? 언젠간 병들고 언젠간 나이 들어 죽습니다. 그거 하나 말고는 정확한 명제는 없어요. 분명한 명제는. 그래서 매도를 잡았으면 1차 수익이 났을 때 내가 2개 약을 진입을 하면 한 개는 일단 파는 거고 되반등 나오면 나는 본전보다는 본전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익스탑이라는 개념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목표 오게 되면 나머지 한 개를 청산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인지? 개념 먼저 정리하시고요. 그래서 저는 상승과 하락은 내가 파동을 다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틀치의 실제 사례를 여러분이 이제 오늘 여기 밑에 보시면 제 단톡방에 노란 톡방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들어오시면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이 받을 서비스가 무엇인지 무료방에서 어떤 걸 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월 4일 날 차트입니다. 6월 4일 금요일이고요. 엊그저께 금요일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시 45분에 제가 시황을 여기다 적어드립니다. 아침 선물 기준 가격은 32.50인데요. 올라타면 1차 33.5, 2차 35까지 볼 거예요. 만약 종가상 35를 안착한다면 다음 주도 추가 상승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35 안착하지 못한다면 다음 주는 변동성에 대비하겠다라고 제가 금요일 날 아침에 8시 45분에 글을 씁니다. 반대로 하락을 하게 되면은 32.501 깨졌을 때만 매도를 할 거고 하방을 볼 거고 1차 31, 2차 29까지 보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침 시작과 동시에 제가 9시 02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32.40에서 시초가의 매도 성공. 제가 진입한 단가를 여기다 지금 올려드리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한 2달 사이 계속 이렇게 매일 해드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저는 절반을 31.75에서 절반 청산한다. 보세요. 32.40에서 매도해서 31.75 정도면은 한 계약당 한 15만 원, 14만 원 정도의 수익이 납니다.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이익스탑 대응.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냐면 32.50의 기준 잡고 대응하세요. 9시 6분 되반등 나왔거든요. 돌파 시에만 상방 전환하고 그렇지 않다면 여기서 재매도한다. 그래서 쭉 밀고 가서 어떻게 쭉 하락하고 있는 구간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익스탑을 낮추고 30.4050으로 낮추고 쭉 가면서 제가 하방 대응에 도움 되십니까? 10시 34분에. 그래서 뭐라 그랬죠? 29자리 지지 저항으로 여기서 깨냐 안 깨냐로 시장 덕감과 목감을 보겠다. 제가 10시 35분에 얘기했어요. 여러분 글로만 보니까 잘 모르시겠죠? 잠시 후에 차트 볼 거예요. 자, 그러면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여기서 이제 제 매도를 하방 물량을 청산하고 나서 제가 430.8090에 매수해서 밀고 가겠다. 그러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여기 시초 매수로 야금야금 올라오네요. 톡방에 계시는 분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전에는 하락 시황 드렸고요. 그리고 바닥에서 매수해가지고 1.2p 수익 중. 자,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아카데미라고 하는 것은 선물 옵션을 이렇게 대응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라고 했더니 여기 대단하십니다. 야, 소름 기준가 대박입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셔요. 이건 제가 조작이 불가능해요. 톡방에 있는 걸 그대로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중 매매자 그래서 매수한 게 어디 33에서 청산하고 나니까 최고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차트로 한번 보실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차트가 이날 차트입니다. 이날 무슨 얘기냐면 아침에 32.45자리 여기가 지금 시초가 녹색 선이거든요. 보시면 432.50자리를 기준 잡는다라고 제가 이날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톡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죠? 32.50 저항 매도. 이제 이해되실까요? 차트가? 네, 여기서부터 매도해서 쭉 밀고 내려가서 어디서 팔았냐면 29 지키는지 봐라 그랬더니 29.35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29.50 그리고 여기 안 파신 분은 여기 29.50 여기서 청산합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최고점 매도해가지고 거의 최저점 근처까지 끌고 갔던 제가 매일 이렇게 맞추지는 않아요. 오해하지는 마세요. 매일 맞추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익이 나서 기분이 좋았던 거고,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면 이날 430.6에서 그리고 여기서 매수했다라고 아까 톡방에 보시면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올라올 때 1p 정도 수익 났습니다. 기분 좋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마지막에 전 어디다 판다라고 말씀드렸냐면 33을 얘기했거든요. 보시면 최고가 여기가 33, 여기가 33.1520이에요. 거의 최꼭지에 팔아서 기분 좋습니다라고 여기 톡방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2시 07분에 장중 매매자 33 청산자리 들이자마자 밀어버리네요. 세력이 우리 방 보는 것 같아요. 예. 아주 기분 좋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이실까요? 오케이,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 그럼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이제 꼭 뭐 자랑만 하러 온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알려드리면, 아침에 32.50짜리 이게 선물 5분봉입니다. 선물 5분봉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 톡방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제가 다음 주에는 아마 이 차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이 선물을 전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HTS를 까는 방법부터, 모의 투자하는 방법부터, 그리고 모의 투자에 주문 넣는 방법부터, 그다음에 주문창을 뭘 써야 될지 모르고 차트를 뭘 켜야 될지 모르고, 제가 톡방에 글씨를 올려드리면 그 글씨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렇게 제가 가격을 불러드리면 여러분이 선물 5분봉 혹은 3분봉에다가 이렇게 수평선을 그려놓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려놓고 나서 아침에 제가 미리 장 출발 전에 가격을 불러드리잖아요. 그럼 5분봉에도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줄만 수평선만 몇 개 안 되니까 숫자가 그려놓고 그 가격대에서 눈으로 보고 대응하면 됩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걸 아직 이렇게 말해도 모르는 분들이 정말 생초보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음 주에 한번 생방송 라이브로 모의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주문창 세팅하고 주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 기대하시고요. 그래서 장이 이렇게 빠지잖아요. 근데 이때 빠질 때 얘가 뭘 가지고 빠지는지 알 수 있냐면, 장이 하락하면 이건 풋옵션입니다. 그리고 얘는 콜옵션이에요. 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 풋옵션이 시세가 나요. 시장이 올라가면 반대로 콜옵션이 시세가 납니다. 개념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장이 빠지면 그럼 콜옵션은 죽겠죠. 그래서 콜옵션이 3.91에 저항 맞고 죽는 거, 이거 보고 장이 아침부터 하락인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동시에 풋옵션은 마찬가지로 지지가를 찍히고 올라가거든요. 찍히고 올라갈 때, 그러면 429 초반이 저점인 거 어떻게 알아요? 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은 풋옵션을 보시면 1단계, 2단계, 2단계 저항되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예. 그 다음에 콜옵션은 보세요. 얘가 여기 한 폭, 두 폭까지 내려와서 2.5에서 찍고 돌리는 게 눈에 보이시나요? 그래서 저점 안 거예요. 자, 저는 다른 걸로는 모르겠어요. 제가 무슨 점쟁이도 아니고 무당도 아닌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유일한 지표는 옵션 가격입니다. 그리고 선물 차트의 패턴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트로 구현되어 있는 제가 종목들을 드리거나 섹터를 드릴 때 그게 실패한 게 지금까지 6개월간 있었나요? 제가 팍스TV를 1월 4일부터 왔어요. 지금 이제 6월이니까 만으로 5개월 됐습니다. 이제 이달 지나면 6개월 되겠죠? 5개월 동안 제가 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종목들, 관심 가져보셔라 했던 것 중에 손해난 종목이 있으면 하나라도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직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리 확인하고 신중하게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봐요. 제가 볼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장이 상승장이라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2월달, 3월달 하락하는 장에 제가 뭐 말씀드렸습니까? 현대미포조선, HMM, 조선주, 해운, 운송보시라 그랬습니다. 어떤 종목들도 다 박살날 때 제가 드렸던 그 종목만 더블 넘어갔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이번에 떨어질 때 2차 전지 박살나고 반도체 박살나고 난리 나고 뭐 순환매 놀고 뭐 하고 난리 났을 때 뭐가 올랐습니까? 우리가 매집한 자동차가 올랐습니다. 이게 순환매거든요. 이거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 꼭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지금 차트를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볼게요. 얘는 6월 3일 날 목요일 차트거든요. 자, 목요일도 마찬가지 8시 44분경에 제가 시황을 드립니다. 여기다가 오늘은 430을 기준 잡을 거예요. 30 안 깨면 상방 보실 거고, 1차 31.50, 2차 32.5까지 볼 건데, 종가상 32.50을 넘는다면 장은 계속 상승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설명을 해요. 이렇게 아침마다. 그랬더니 아침에 제가 9시 10분에 뭐라고 합니까? 31에서 매수 성공, 그래서 32.20에서 1.2p. 그러면은 얼마 정도 나냐면 한 계약당 1포인트가 25만 원이거든요. 1.2p면은 한 30만 원 정도 수익이 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버텨보자라고 이야기하면서 1P 이상 수익 챙겼으니까 느긋하게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쭉 제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갔냐면은 33.5040 정도까지 보자 했는데 여기까지 넉넉한 수익 축하 9시 43분입니다. 자 보세요. 431에서 매수했는데 33을 넘어가요. 한 계약당 1포인트면 25만 원. 근데 제가 2포인트면 50만 원인데요. 이 정도면 한 53만 원, 55만 원 정도 수익 난 거예요. 한 계약당. 굉장히 많은 수익이죠. 10개면 500만 원 넘는 수익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다 오신 분들이 최고 뭐 어떤 분이 저보고 갓을 붙여서 요즘에 갓 장자방 그러시는데 갓은 저기 하늘에 계신 분한테만 붙이시면 좋겠고요.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셨고 그래서 쭉 내려올 때 제가 설명들을 계속 해요. 그러면서 제가 왜 선물 옵션을 생초보 교육 과정들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선물 옵션을 전혀 모르는 사람 입장은 선물 옵션이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하면 망했대. 그렇잖아. 왜? 여러분 주변에 망한 사람밖에 못 봤잖아요. 그런 사람들의 얘기만 들어요. 근데 돈을 번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소수일 수밖에. 근데 그 소수가 만약에 그 돈을 꾸준히 벌고 있는 사람의 소수가 여러분의 선생이 된다면, 여러분의 친구라면, 여러분의 가정교사가 됐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차근차근 배워가시면 충분하거든요.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면 충분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주식보다 쉬워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주식은 시장의 전반, 산업, 섹터 모두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식 공부하려면 만약에 한 2, 3년 걸린다면 선물 옵션 공부는 한 길어봐야 3개월, 6개월이면 족합니다. 제대로 선생 만나면. 오케이? 제대로 공부하시면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 지금 여기 교육생분들 중에 TV에서 명강의 하셔가지고 팬이 됐다. 그러면서 또 어떤 교육생분들은 이렇게 배워서 평생 직장을 내가 갖게 돼서 너무너무 고맙다라고 하시면서 우리 교육생이 이렇게도 얘기하셔요. 운전 배우려면 운전면허 학원 등록하다시피 초기 비용 별 의미 없다. 공부하고 나면 다 뽑는다. 그러면서 저희 교육생분들이세요. 제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아카데미 교육생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2시 2분에 그동안 자동차와 코덱스 레버리지, 자동차 ETF에 대해서 매수를 계속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신뢰가 됩니까? 이때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분 2주 전에도 뭐라 그랬냐면 435, 37 본다라고 일봉시황 설명드렸던 기억나십니까? 2주 전, 3주 전 내내 똑같은 얘기를 드렸습니다. 결국 다 왔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매매한 구간에 대해서 어떤 분이 이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설명들을 하나하나 다 해요. 몇 시 몇 분에 자, 이 자리는 콜옵션 요게 근거, 이 자리는 요게 근거.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오늘 제가 선물 얘기를 좀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431에서 매수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보이시나요? 거의 최저점의 매수예요. 자, 진입 근거는 뭐냐면 콜옵션이 여기 보시면 2.90짜리가 지지가예요. 자, 콜이 지지가에서 지키면 장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겠죠? 반대로 풋옵션 보실래요? 4.85짜리 여기가 저항이에요. 이제 장이 이걸 붕괴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풋옵션이 죽는다는 얘기는 지수는 상승으로 올라가겠다는 얘기니까 그럼 우린 뭐 하면 돼요? 선물 매수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이 옵션 가격을 알고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수익이냐 손실이냐를 굉장히 많이 결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올라갔다가 여기서 한번 팔아먹고요. 그리고 눌림목 매수 여기 했거든요. 자, 이 자리 눌림목의 근거는 뭐냐면 옵션이 여기를 지켜서 이 자리 재매수. 그리고 쭉 올라와서 여기 거의 최고점 가까이에 청산했는데 보시면 콜옵션이 6.611 자리에서 최고 자리 저항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늘 고점이구나 생각하고 청산했고 그리고 나머지 파동은 거래 안 합니다. 자, 여러분 선물 옵션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선물 옵션을 하면서 선물 옵션 하는 사람이 장자방이 왜 상승이냐 하락이냐에 대해서 남들보다 더 민감하게 보고 승률 높게 잘 맞추느냐를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저는 시장을 되게 민감하게 봐요. 왜냐하면 지수 상품을 가지고 거래하기 때문에 시장이 상승 추세에 있다면 저는 장중 매매를 어떻게 합니까? 계속 눌림목마다 매수해서 반등할 때 청산하고 눌림목마다 매수해서 지지가 잡아서 올라갈 때 저항이 되면 힘이 좀 약하면 청산하고 이걸 반복할 수밖에 없고요.
장이 하락을 하면 저는 반등을 이용해 매도해가지고 떨어지는 폭만큼을 이득을 내고 다시 기다려서 반등을 이용해서 매도해서 떨어지는 폭만큼을 이득을 냅니다. 그걸 저는 직업 삼아 15년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남보다 지수 보는 건 훨씬 더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일봉에서 추세가 깨졌냐 안 깨졌냐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를 보시면 오늘 차트는 안 가져왔습니다만 아침부터 계속 내내 밀었습니다. 11시까지. 그래서 장이 저는 오늘 큰일 났다. 꼭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좀 위험하게 느껴졌었거든요. 근데 다시 결국은 종가에 반등했고 지금 야간 선물도 보니까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장도 올라가고 있어서 이것들이 개인들 물량 털어내기 위한 겁주는 거였구나라고 생각은 합니다만 중요한 건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곱게 상승하느냐? 절대 그러지 않아요. 시장이 상승을 하더라도 어떻게 움직이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장은 계속해서 이렇게 가요. 가더라도 가다가 훅 빼고 가다가 훅 빼고 가다가 훅 빼요. 근데 보세요. 저점은 높입니다. 고점은 높입니다. 그럼 일봉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결국 상승하는 거죠. 근데 장중 매매자 입장에서는 가다가 훅 빠질 때 이 폭이 조금이면 괜찮은데 폭이 커진다면 더행하기가 어려워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한 가지입니다. 상승장에도 오늘 아침처럼 하락이 있고 오늘 오후처럼 상승이 있습니다. 제가 이틀치 보여드린 것처럼 상승과 하락이 두 개 다 공존해요. 여러분 아직은 상승장이라고 안일하게 대응하실 겁니까? 여러분이 하락장을 만나거나 변동성을 만났을 때 과연 선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두 발 묶여있는 상태로 매매해야 되지 않을까요? 물린 종목들 제발 올라와 주세요. 올라와 주세요. 기도하는 분들 계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는 물렸을 때 하라고 있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이해하십니까? 오케이? 내가 진입하기 전에 그 종목이 정말 저가인지 올라갈 자리가 되었는지 앞으로 산업이 발전할 건지 먼저 충실하게 공부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들어가셔서 승률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공부하기 전에 무조건 들이대고 나중에 물려서 물타기하거나 기도하는 매매자가 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잔소리가 좀 길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와, 진짜 너무 신기합니다. 갓 장자방 전문가님께서 1월부터 말씀하셨던 시장 흐름이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 게 너무 신기한데요. 이 선물 옵션을 통해서 상승과 하락장에서도 모두 수익을 가져가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객관적으로 그리고 조금 정확한 시각으로 시장을 좀 바라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전문가님 좀 건강하셔야지 저희도 좀 수익 더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님 필히 건강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누구보다 예리한 시각으로 정확한 시장 흐름 짚어주시고 있는 장자방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노란톡박 지금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노란톡 있으시잖아요. 이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홍당무 장자방이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보이는 QR코드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앱 켜시고요. 화면 QR코드에 가져다 대기만 하면은 입장 링크가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 입장 링크 클릭하셔서 바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늘 특별히 생방송에서 보여드리는 자료들 노란톡방에서 무료로 제공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생방송 중에만 열리고 있는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장자방 전문가님의 자료집과 함께 장중에 함께하는 세세한 대응 방법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장자방 전문가님이 계속해서 코덱스 레버리지 모아가자 그리고 자동차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 가지 섹터들은 또 앞으로는 어떻게 전개될지도 궁금하고요. 전문가님 저희가 자동차 섹터 계속해서 모아가고 있는데 앞으로 좀 계속 주시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은 언제까지 좀 보면 좋을까요? 자동차에 국한해서 이야기보다는 전체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를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25,000원대에서 레버리지 샀던 가격이 여기고 얘가 올라올 때 26,500원대에서 한번 차익 실현했고요. 다시 내려올 때 25,700원 밑에서는 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 톡방에서 한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 강의 들으면서 그냥 멍 때리고 보지 마시고 밑에 보시면 제 단톡방 노란 톡방이 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얘는 50분에 방송 마감하면 못 들어오세요. 오케이?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종목에 관한 얘기는 자주 안 해요. 한 달 가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가끔 사기 때문에. 그래서 수익이 좋고 그래서 승률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산 게 이렇게 올라올 때 28,500원에서 29,000원 사이에 차익 실현했습니다. 근데 저는 성향이 어떠냐면 올라올 때 이렇게 얘가 눌림이 오겠다 싶을 때 미리 팔아요. 이쯤에서. 그리고 나서 다시 눌리고 확인될 때 좀 더 사고요.
이 꼭지에서 팔려고 하지 않고 올라오면서 분할 차익 실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는 못 버는 것 같아요. 안전하게 꾸준하게 누적하는 성향이고요. 그리고 나서 얘가 이제부터 변동성을 할 때 살살 샀다가 올라올 때 단타치고 샀다가 올라올 때 단타치고 이거 하다가 그래서 여기 하나 두 번째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5월 초에 내려올 때 이게 만기주였거든요. 빠질 때 여기서 마지막 담자라고 이야기 드렸던 건 하나도 안 팔고 버티다가 오늘 저는 70% 차익 실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그림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승 추세라고 하는 거는 저점을 높이고 고점도 높이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려가다 올라가다가 중간에 이렇게 아랫꼬리로 한 번씩 밑장을 빼요. 그리고 올라가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자꾸 음봉들이 출현합니다. 고점에서.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여러분 뭐 오늘 야간은 오르고 있습니다만 이제 내일 모레 글피 목요일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건 그 만기 핑계로 어딘가에 고점을 찍어버리고 장을 빼버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만약에 만기에 크게 올랐다면 만기 직후에는 차익 실현 물량들이 제법 출회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식을 만약에 추격해도 됩니까? 라고 한다면 당일 데이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사람 입장은 지지저항 확인하면서 들어가신다면 수익을 낼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모아놔서 들고 가는 우리가 지금 자동차 ETF 사서 코덱스 레버리지 사서 들고 가는 매매자처럼 매매하려고 든다면 저는 오늘 현금화를 좀 많이 시켜놓은 게 물론 더 갈 거라고 봐요. 근데 장이 장중 매매로 눌릴 때 사고 올라갈 때 팔아먹는 저는 이제부터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6월 말이 가기 전에 이 변동성 조정은 끝날 거라고 봐요. 그 길게 가진 않을 것 같아서 그러고 나서부터는 7월 달 내내 갈지 8월까지 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한 달 내지 한 30일 내지 한 45일 정도 되는 그 상승 기간이 올해의 마지막일 것 같아서 저는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 인버스를 보시게 되면 주가가 빠지면 수익 나는 게 인버스인데 인버스는 보시면 이 저점을 이탈하는 순간 제가 여러분 차트 기억하세요? 직전 저점을 이탈하면 쳐다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죠? 오늘 이탈하더라고요. 보지 않아야 되겠죠? 인버스 당분간 아직은 볼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음 코드 150 레버리지를 보시게 되면은 얘는 대형주는 제가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대형주가 올라갈 때 코스닥이 잘 못 갈 가능성이 높다. 이번 상승은 대형주가 다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순환매가 돌 수는 있어도 제가 뭐랬습니까? 대형주에 집중하세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뭘 통해서 이 차트를 꼬라지를 보니까 보세요. 얘는 저점은 높여가지만 중요한 건 대형주 시장이 올라갈 때 얘는 고점을 돌파하지 못해요. 아직 수렴 구간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언제가 타이밍이냐? 수렴을 돌파하게 되면 그때 배팅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인버스를 보시면 주가가 하락할 때 수익 나는 상품이에요. 아까 거의 거꾸로 차트죠. 보시면 내려갔다가 눌리는데 얘는 계속 저점도 이렇게 높이다가 추세를 이탈해 버려요. 그럼 얘는 지금은 혼조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거래할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대망의 자동차 섹터입니다. 제가 자동차 이야기를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냐면 3월부터 했어요. 3월 초에 여기서 잡아서 단타 한 번, 여기 잡아서 단타 한 번. 자, 보시면 이때 저점과 이때 저점을 보시면 크게 훼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얘는 이 고점을 넘겨서 아싸 다행이다 했는데 고점 돌파를 하나, 둘, 세 번째 봉에서 맞고 죽는 걸 보면서 얘가 깨지면서 전량 차익 실현했고요.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점을 깼으니까요. 그리고 다시 제가 자동차를 봤던 건 언제냐면 여기서 쳐다보지 않다가 이거 왜 떨어진지 여러분 아시죠? 네, 차량용 반도체가 모자르다 해가지고 떨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이슈가 이 저점을 회복하면서부터 자동차 모아가자 이야기 드리기 시작했고요. 그게 제가 4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강의 때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제가 말하는 게 거짓말이겠다 참고해보고 싶으시면 4월 마지막 주에 제가 팍스TV에서 강의한 걸 여러분 다시 보기를 돌려보십시오. 4월 마지막 주 5월 초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자동차 가지고 먹고 살 거야 라고 제가 공언을 했고요. 코덱스 레버리지 자동차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고 팔 때 내려올 때 또 살 때 사람들이 언제 힘드냐면 이렇게 흘러내릴 때요. 그때 이때 저희 지금 단톡방에 계시면 여러분 오늘 들어오신 단톡방에서 어떤 얘기했냐면 자동차주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버티세요 라고 했어요. 한마디밖에 안 했어요. 저 무조건 올라간다. 여름 안에 시장이 올라갈 텐데 올라갈 때 이번 주도주의 가장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게 자동차입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과가 어떤가요, 여러분? 이 박스를 돌파하고도 제일 많이 가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원래 노렸던 거는 요 고점 정도를 노렸던 거예요.
근데 얘를 지금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렸으니까 제가 지금 보는 파동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거냐면 여기 올라간 파동이 있죠? 이 폭만큼 올라갈 것 같은데요. 아직 조금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즐기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얘는 차익 실현이 24,000원 무너지면은 전량 차익 실현 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다음. 자, 반도체도 보시면 얘보다는 좀 약하죠. 그죠? 얘보다는 좀 약해요. 그러나 지금 보시면 이 자동차가 순환매가 돌고 나면 그 다음 섹터가 아마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주, 장비주, 소부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쪽에서 아마 시세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아직 시세가 덜난 반도체 섹터들 여러분이 고려해 보시면 아마 또 다른 수익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팁 드리겠습니다. 다음. 기계장비 쪽은 계속해서 강조드린 자리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냐면 여기 눌림목에서 기계장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왜 1번, 2번 섹터. 세 번째 여기 고점을 넘느냐를 보십시다. 넘지 못하면 정리합니다. 넘어간다면 어디까지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눌림폭 있죠? 이 폭만큼 좀 올라왔어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면 얼추 다 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만약 더 간다고 본다면 얘는 6,200원에서 이익스탑으로 대응하겠습니다. 6,200원 깨지면 다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가져가 보겠습니다. 장이 계속 가는 장이라면 기계장비 쪽은 계속 가야 되지 않을까요? 공장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자, 2차 전지 지금 당분간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아 보이죠? 왜냐하면 가긴 갈 건데 속 터져요. 그래서 얘는 하려면 그냥 15,000원 무너지면 자른다 생각하고 요 밑에서 그냥 슬슬 모아놔 놨다가 어느 날 한번 튀면 아싸 땡큐 이러면서 하시려면은 그 정도로 안정매매 여러분 적금 붙듯이 은행이자보다 낫다 생각하실 거면은 2차 전지도 나쁘진 않습니다만 성질 급하신 분은 숨 넘어가니까 성질 급한 분은 금하시기 바랍니다. 자, 건설주 계속해서 올라가는 장입니다. 하나, 둘, 세 번 섹터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섹터가 무너지지 않으면 신규 매수는 모르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영역으로는 계속 간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운송이요. 우리가 계속 2월부터 운송 얘기했죠. 자, 이 운송을 제가 이야기하면서 대표 종목으로 여러분 종목 뭘 제가 꽂았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예, 현대 미포조선이라고 하는 종목을 시장도 좋고 앞으로 업황도 좋고 기술력도 좋고 자금력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3월 말까지 방송하고 그만두는 줄 알았거든요. 원래 계약이 3개월이어서 시즌2까지 연장될 줄 몰라서 나중에 여러분이 장자방이라는 젊은이를 기억하시면 저 사람이 얘기해준 저 종목 때문에 내가 부자 됐어 라고 제가 고맙다 소리 들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방송을 고별 방송을 미포조선을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리고 플러스 뭐 했었죠? HMM도 같이 보자 했는데 안타까운 거는 얘가 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저는 이쪽이 주력이었기 때문에 제 포트는 여기가 거의 70%였고 여기는 한 20, 3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가지고 수익을 좀 많이 냈고요. 이쪽에서는 그렇게 물량이 작았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좀 안정적인 매매를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다음 여행 레저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여행 레저도 여기 양봉 서던 날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고요. 1차 목표가가 직전 고점 자 돌파했죠. 그래서 아직은 더 가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섹터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장이 조정이 좀 온다면 한 5,000원에서 5,200원 사이쯤 온다면은 한번 공략해 보겠다라고 생각하는 꽤 유망하다 생각하는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이 아니라 조정이 왔을 때. 다음 미디어를 제가 지난번에 강조드린 자리가 이 고점 돌파였거든요. 자, 직전 고점을 돌파되게 되면 이 눌림폭 있죠? 이 폭만큼 더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왔어요. 그래서 얘도 미디어도 만약에 눌림 준다면 저는 7,200원에서 400원 정도 온다면 한번 건드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철강 안 쳐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계속해서 종목을 좀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우리의 현대차죠. 네. 현대차 계속해서 21만 원, 22만 원대에서 열라사 무조건 사 했던 게 꽤 많이 올라와서 한번 차익 실현하고요. 조정 나서 또 한 번 잡아서 차익 실현하고요. 눌릴 때 버티냐 그래서 얘 더 사세요라고 이야기했던 게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파동론으로 바라본다면 얘는 24만 원에서 25만 원 선 정도면은 일단 차익 실현이 좀 필요한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현대차 부분은 물론 더 갈 거라고 봐요. 내년까지 바라보면 현대차 40만 원 돌파한다고 봅니다. 이해하실까요? 그러나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중 대응하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지금쯤에는 50%에서 70% 정도는 이제 슬슬 차익 실현을 좀 해가야 될 위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눌림이 온다 그러면 저는 한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 이 자리 오면 다시 한번 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 않고 간다면 뭐 제 거 아닌 거고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또 다른 거 가지고 거래하면 되니까. 다음. 자, 그 다음 현대위아. 현대그룹주 중에 저는 1등이 위아라 그랬습니다. 보시면 올라가는 차트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다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위아는 좀 더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얘는 82,500원, 85,000원 이 둘 중에 한 자리가 무너져야만 추세가 무너질 거고요. 82,500원, 85,000원을 깨지 않는다면 아직은 보유하는 시각입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제가 기억하십니까? 오늘 이건 좀 자랑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현대오토에버라는 종목을 추천하는데요. 제가 지지난주 월요일 2주간 이거 설명을 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대답이 없다. 자, 우리 앵커님 기억하십니까? 오토에버? 당연히 기억하죠. 네, 제가 네. 짧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떤 얘기했냐면 이제 올라가려고 매집이 끝난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관심 한번 가져보세요. 공부해 보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설명을 하고 뭐 강의를 해드리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남이 떠먹여주는 밥은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밥상 안 차려주면 밥 굶으실 거예요? 오케이? 그 업종이 어떤 업종인지 어떤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미래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깐 차트를 보실게요. 이 오토에버라고 하는 종목은 전형적인 세력주예요. 보세요. 얘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빼요. 그리고 아래 꼬리 달면서 들어 올리고 의도적으로 빼서 눌러요. 그리고 나서 한 번 시세 이렇게 주고요. 다시 눌러요. 그럴 때 매집했다가 뭔가 안 맞으면 패대기 쳐버려요. 그럼 다 손절 나가거든요. 이해되시죠? 거의 대부분 이러면 손절 나가요. 근데 여기서 암흑의 세월을 견딘 사람들은 계속해서 여기 모아가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매집해가지고 끌고 올라서 반등해서 1차 청산하고 눌릴 때 얘가 저점들을 버티고 있는 걸 봅니다.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 이 종목은 저는 지금 한 2, 3년째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여러분 시간 있으니까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대형주를 설명할 때 대형주와 중소형 중에 중간쯤이 있어요. 우리가 말하면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업으로 얘기하면. 근데 얘는 대기업은 아니고요. 근데 현대계열사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라고 보기도 힘들죠. 중견기업인데 현대차에서 만들어내는 부품 소재 중에 일정 섹터를 얘네가 전부 다 전담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의 오너가 여러분 힌트 하나 드릴게요. 다트의 전자공시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러분이 관심 갖는 종목들을 항상 공부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전자공시에 들어가 가지고 이해관계인, 특수관계인, 지분관계인을 쭉 한번 살피세요. 그러면 누가 이름이 여기 걸려 있냐면 정의선 회장이 걸려 있습니다. 정의선 부회장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기업의 오너가 9% 내지 10%면 상당 비중이거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거라면 저 기업 버릴까요? 안 망합니다. 거기다 기업 재무 구조들을 한번 살펴보시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인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다만 매출 규모가 크게 좋지는 않아요. 얘가 작년부터 올해까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저점 때 2만 원, 3만 원대부터 15, 16만 원까지 한 7, 8배 올랐던 종목이고 이번에 눌림 조정 받은 거예요. 이해하실까요? 16만 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그래서 얘가 10만 원이면 거의 고점에서부터 한 반토막점 난 거잖아요. 그죠? 한 마이너스 50% 가까이 난 상태에서 반등 나온 거기 때문에 보통 이 자리에서 반등을 할 때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파동이면은 계속 가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적당히 반등 먹고 팔아야 돼요. 제가 이때 기억을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5월 초부터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반등 나오고 얘가 이제 요거 반등을 한 상태에서 눌림목 줄 때 여기서 말씀드렸거든요. 제가 드린 가격이. 그래서 관심 가져보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드렸던 1차 목표가가 12만 원에서 12만 5천 원이었는데 오늘 12만 1천 원을 찍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 도달입니다. 그래서 관심 갖고 계속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부하신 분, 그래서 잡으신 분이라면은 12만 원, 12만 1천 원 요 사이에서는 절반 정도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물량 가지고 얘는 11만 5천 원이 무너지면 그냥 정리해 버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저는 그냥 그대로 한번 13만 원대 초중반까지는 볼 생각이니까 무너진다면 정리하시고 그렇지 않다면은 한번 관심 갖고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종목을 볼 때요, 여러분 마무리해 봅시다. 단순하게 볼 때 왜 이걸 봤냐 보면 자동차 섹터예요. 제가 자동차를 보다 보니 거기에 해당하는 부품주 중에 가장 괜찮은 종목을 찾게 된 거고 차트 모양이 되게 지저분하지만 이제 시세가 날만한 자리를 찾아낸 거예요.
여러분 종목 이렇게 고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물옵션 하는 사람이지만 주식에 관한 얘기도 이렇게 간간히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공부 같이 하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의투자, 선물옵션을 어떻게 주문할 수 있는지 설명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동차 섹터 아직 조금 더 즐기셔도 될 것 같고요. 시세가 아직 덜난 반도체 섹터도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여러분, 현대 오토에버 수익 나신 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선물 같은 하루 되셨길 바라면서 내일 밤 9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